4-4번입니다. 4-4번 하기 전에 우리 세팅할 게 있는데, 여기 클라우드9이죠. 여기 콘솔 창 밑에 몇 가지 설치를 할 겁니다. 일단 npm 잠깐만요. 글자 크기를 좀 키워 봅시다. 툴 잘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얘도 좀 키우자. 위에 자 봅시다. 먼저 설치할 거는 npm, 그 다음에 i는 인스톨의 줄임말이죠. -g 하면 글로벌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뭘 설치할 거냐, 일단 npm 자체를 설치를 해주세요. 저는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별로 이상 없이 그냥 아무 메시지도 안 뜰 건데, 밑에 설치가 됐으면은 뭐라고 여기 뜰 거예요. 그래서 npm에서 npm 자체를 업데이트 한다는 거고, npm install -g 해서 express-generator, 이게 중요합니다. express generator. 그래서 express라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나, 프레임워크이라고 해요. 백엔드 쪽에서 express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받은 값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받은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때 쉽게 넣어줄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적인 요소를, 그리고 라이브 관련된 함수들을 제공하죠. 그래서 express generator를 설치합니다. express generator.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혹시나 npm audit fix라는 게 뜨면은 audit fix를 해줘야 돼요. 그 전에 몇 개 좀 깔아놓고 나서 합시다. npm install ejs -save.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해야 된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npm install을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필요한 npm들을 다 인스톨하라는 뜻이에요. 인스톨을 했더니 이렇게 어떤 오류들이 나네요. 오류가 나는 이유는, 저도 인스톨을 미리 해놨지만 그래도 새로 설치하면서 어떤 덮어 씌워지는 게 있거나 하겠죠. 그러면서 오류가 있는데, 이 밑에 있죠. npm audit fix false -false, 이거를 커피해서 그냥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오류들을 고쳐줍니다. 아직도 오류가 남았습니다. 한 번 더 해야죠. 그래도 또 오류가 남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요. 자, 다 고쳐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뜨죠. 여기서 우리 express라는 것을 실행을 시켜서 yes 눌러주고요. 그럼 뭐가 이렇게 쭉 실행이 되면서 필요한 것들이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여기 파일처럼 이런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런 구조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만약에 요거 말고 필요 없는 것 좀 갖다 지우셔도 돼요. 예를 들어 server.js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app.js가 server.js를 대신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러분한테 없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트래시 같은 건 제가 만들었고 서버.js 안 쓰는 거 여기 넣어놨죠. 그냥 휴지통 같은 개념으로 넣어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이미 만들어 놓은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HTML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단 어느 임시 폴더 안에 다 넣어 놓으세요. 일단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인터페이스도 지금 일로 가져왔나요? 인터페이스 관련된 HTML 파일.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여기 뷰 안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보면 join form, 이걸 열어보면 그 인터페이스 파일 만든 거예요. font check 여기 넣어놨습니다. 몇 가지는 제가 다른 거 하면서 만든 건데 그것도 여기 넣어놨는데 여러분한테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제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3개가 있을 거예요. 3개는 다 지울 겁니다. jade, 뭐뭐.jade라고 하는 것들은 다 지울 겁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정도. 그래서 이거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설치해야 되는데 npm install EJS라는 거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save. 자, 여기 보면은 package.json이라고 했는데 이게 node.js 파일에서 결국 서버를 실행시킬 때 이 속에 있는 애들을 패키지로 같이 실행시켜라 라는 거예요. 이 속에 필요한 것 중에 바로 EJS라는 게 있는 거죠. jade는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 건데 지웁시다. 만지고 놔둬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스타트 보시면 node.bean의 www, 그러니까 스타트 인덱스 HTML이 예전에 인덱스 HTML이 www 아니다, 잘못 말했어요. www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구나. 네, 잘못 얘기했고요. index.html은 여기에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서 그걸 연결시켜 줄 거예요, 나중에. 여하튼 여기 이제 index.jade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그거 지워버렸으니까 아마 views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 지워버렸으니. 저 같은 경우는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패키지 얘기하다가 왔는데 패키지.js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의 디펜던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세이브를 하면은 이 EJS라는 요 함수가 라이브러리가 여기 포함이 돼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해서 쳐보면은 설치 쭉 되고 한 개 추가됐죠. 그 다음에 뭘 또 추가해야 되냐면 npm i mysql을 추가해야 돼요. 마이너스 세이브. 이것을 어제 설치를 했더라도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추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npm i install, 여기도 필요한 게 body 다시 parser, parser, body parser를 또 빼기 save라는 포맷으로 해줍니다. 하나가 더 body parser 추가됐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디펜던시가 하나, 둘, 셋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그 node.js라는 서버에 그 서버 node.js 서버에서 뭔가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코딩을 쉽게 해준다든지 관리를 쉽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이제 npm start를 치면은 요건 실수로 친 거예요. 자, 뭔가 아무것도 없지만 메시지가 이거는 서버가 실행됐다라는 뜻입니다. 서버가 실행됐으니까 프리뷰해서 오픈하면 여기 뒤에 이걸 다 지워야 돼요. 이거 안 된다. 지금 안 돼요.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좀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컨트롤 C 해서 취소합시다. 이따 다시 가야 돼요. 저기는 app.js를 먼저 수정을 합시다. app.js.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인데 jade라는 것을
view engine으로 했어요. 아까 여기 jade 파일 있었잖아요. view 안에. 근데 우리는 jade 안 쓸 거예요. html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필요가 없습니다. 코멘트를 쳐놓고요. 그 밑에다가 app.engine 괄호하고 html을 쓰겠다. 컴마하고요. require ejs.render file 이 하나고, 하나는 app.set 하고 view engine html. 요게 있어야 이 두 개에 의해서 html 파일이 보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뭐 jade 파일을 html 대신에 쓰겠다는 뜻이었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html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npm 스타트를 해서 서버를 실행시키고 나서, 자, 우리가 하나 여기 옆에 띄워놓을 건데, 뭘 띄워놓냐면 프리뷰 하면요 이렇게 뭐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일단 뭐 에러가 뜨는데, 새 창으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닫아 넣어버려도 돼요. 자, 이 새 창에서 이 뒤에 스태틱 이하는 다 지워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 스타트 버튼이 뜨는데 이거는 저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왜냐면 제가 index html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타트 버튼을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현재 에러가 뜨는 이유는 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저 스타트 버튼 지금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route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에러가 왜 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여하튼 이 페이지가 뜬 거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 페이지는 어떻게 떴을까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어디 들어있느냐면 view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경로상 view라는 폴더 안에 index가 html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기서 view의 index.html이라고 하면 views s가 빠졌네. views. 그럼 이게 여기 떠요. 이게 여기 들어있는 파일인데, 보세요. 여기 들어있는 이 파일을 이렇게 하면 보여라 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경로를 변경시켜 준 거예요. 경로를 변경시켜 주는 이런 것을 route라고 합니다. 그 route의 개념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그 개념을 알아야지 여러분의 인터페이스 상에서 뭔가 입력했어요. 그러게 서버로 들어가요.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뭐 게시판을 만들든지, 아무튼 입력하는 일이 많잖아요. 웹에서 혹은 모바일 웹이든. 그 입력하는 것이 서버로 제대로 들어가게 하려면 지금 설명드리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복잡한 실습이에요. 왜 복잡하냐면은 어렵다기보다는 이해를 하려면 뭔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생각해 볼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이걸 배워 놓으면은 가장 쓸모가 많습니다. 실제로 앱을 구현할 때 결국 다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그게 제일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app.js에서 여기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요, 좀 낯선 구문이죠. 전부 이거 다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건데, 일단은 이 위에 require 해가지고 require이라고 해놓은 거는 전부 다른 함수들을 불러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파이썬의 import from인가, import 같은 그런 것들이죠. require라는 게 얘를 불러서 이쪽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다 아까
패키지 JSON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을 불러다가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한 줄 띄우고 밑에 있는 이 두 개,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아까 express라고 치면서 이 구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파일도 생성이 됐는데 방금 이 두 개보다 두 개는 지우고 이걸 썼고요. 그리고 요 두 개가 뭐냐, route라는 폴더 안에 인덱스 파일이래요. 여기 보면 routes라는 폴더 있잖아요. 여기 파일이 두 개 있습니다. index랑 users 두 개 있어요. 자,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index router랑 users router가 두 개가 있네요. 이게 어디 쓰이느냐면 좀 내려보면 index router가 있고 users router가 여기 있네요. 그죠? 자, index router가 뭐길래 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자, 방금 제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슬래시만 딱 했잖아요. 뭐 슬래시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 슬래시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요, 이 파일이 나와요. 인덱스 파일이 와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오느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index.route, 이게 이제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냥 슬래시를 치면 이라는 뜻이에요. 일종의 이 URL이라고 하죠. 인터넷 주소창에 이게 첫 뭐죠? 이게 그 대표 주소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 대표 주소 대신에 이런 IP 주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트 3000번 해가지고 이게 안 열려 있구나. 저거는 뭐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포트 3000번 저거 열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어요. 그걸 하려면은 사실 뭐 간단하게 여기 listen 하는 여기에다가 server.listen 포트 3000번에 IP 주소 0,0,0.0.0.0 요것만 해주면 사실은 서버를 새로 실행시키면 여기서 15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 인터넷 모바일 폰 같은 데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뜨죠. 근데 여러분이랑 똑같은 환경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둘게요. 그래서 슬래시를 누르면 어디갔어? 왜 안 돼요 갑자기? 자, 서버 재시작. 그래서 컨트롤 C 누르면 이렇게 콘솔로 빠져나오고 여기서 npm start 누르면 서버가 시작이 되죠. 서버 시작한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실행시켜 보면 왜 에러가 나지? 주소가 갑자기 틀렸나요? No application seems to be running here. 이상하다. 갑자기 안 될 리가요. www 이걸 고쳐서 갑자기 안 되나? 다시 이거를 끄고 얘를 실행시켜 볼게요. 다음에 npm start 다시 해보면 이제 갑자기 되겠죠. 아하, 그렇구나. 포트를 주소를 바꿔줬더니 그 주소로만 되고 이 주소가 안 되는구나. 뭐 하여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IP 주소 쳐서 이 내용을 서버에 있는 내용을 보는 방법은 다음에 하고요. 일단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주소창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에서 슬래시를 치면은 이게 나온다고 했죠. 그게 바로 여기에 적용된 거예요. 슬래시를 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슬래시 users라고 치면 얘가 나올 거예요. 얘라는 것은 이 변수거든요. 이 변수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슬래시 치면 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근데
라고 치면은 오류가 납니다. 현재 users라고 치면 오류 안 나고 제대로 보였네. 네, 제대로 보였네요. 이 내용이 users, 이 저 내용이 요 안에 이 변수 안에 들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로. 자, 과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요 두 개가 뭐냐면 결국 여기에 있는 얘랑 얘예요. 인덱스 라우터는 여기 위에서 라우트의 인덱스 파일을 불러왔죠. 자바스크립트 JS는 생략된 거예요. .js라는 말은 생략이 된 거고, 유저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파일이 더 있으면은 여기서 더 추가로 받아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만들 거는 join이에요. add file join.hjs 여기에다가도 복사하고 붙여넣죠. join 라우터를 만들 거예요. join이라는 파일을 받아서 join. 자, join은 여기서 위에서 만들었으면 요 밑에 내려가서 얘랑 마찬가지로 join이라는 가상의 어떤 숏컷 이름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join이라고 치면 얘가 실행이 되면서 결국 이 파일이 실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실행이 되면서 그 내용이 이쪽에다 나타날 거예요. 화면에다. 지금 치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왜냐면 에러가 떴습니다. 왜냐면 join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지금 파일 안에 비어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유저 파일을 열어볼게요. 유저 파일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 유저를 열어보면 간단하네요. 몇 줄 없네요. 여기서 보면은 유저라고 치면 그 유저라고 친 다음에 슬래시를 치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저라고 치면 얘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여기 슬래시를 치면 이 말이 보내진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유저에 이렇게 유저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수정했어요. 그럼 서버를 껐다가 다시 켜야 됩니다. 서버는 다시 금방 켜지니까. 네, 다시 켜보려고 하니까 오류가 있죠. 조인에 오류가 있어요. 이거는 설명을 미처 안 드렸는데 조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애를 여기서 받아오려고 하니까 받아올 만한 게 없는 거죠. 조인 라우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지금 오류가 났는데, 일단 그러면 유저 안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조인에다가 붙여 넣기만 해 놓죠. 에러를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인은 나중에 수정하고요. 그래서 다시 npm start 해서 여기에 자, 이제 새로 고침하면은 에러가 뜹니다. 왜냐? 유저라고 쳤는데 왜 에러가 뜨냐? 여기 앱에서 유저라고 치면 얘가 실행되는 거죠. 유저 라우터가 지칭하는 이 파일에 가보면 또 유저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유저가 첫 번째 레벨의 명령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로 이름을 좀 바꿀 거랬네. 유저라는 걸 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저스의 그건 유저스고 여기는 s가 없네요. 잘 됐네요. 조금 다르니까 유저스의 유저라고 치면 얘가 나와요. 유저스의 유저라고 치면 뭐 좀 약간 감이 잡히나요? 여기가 이제 앱이라는 app.js는 서버를 키면 제일 처음 실행되는 파일이고 이 파일이 요 세 개를 불러요. 요 세 개. 그래서 이 세 개는 다음번에 실행되는 파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실행되는 app.js에 들어있는 요 명령어가 첫 번째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어 하위에 필요한 명령어를 줄줄줄 붙여야 돼요. 그게 각각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users 안에 그러면은 여기에 한번 user라는 명령어를 또 붙여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여기서
두 개만 더 추가 봅시다. 유저 뭐 유저라고 하고요. 여기는 좀 다르게 add user, delete user 이렇게 칩시다. 아니면 list user. 뭐가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list user, 뭐 add user, 여기는 delete다. 자, 자바스크립트 수정했으니까 컨트롤 C에서 끝내고 다시 npm start 쳐서 서버를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로 가서요. 자, 어떻게 되는지 대충 기억감이 올까요? 제일 처음에 users는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 users는 앱에서 정의한 거기 때문에 얘 하위에 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users를 먼저 붙여 넣어 주고 그 하위로 list user를 아까 제가 정의를 했었죠. 치면 list user가 라는 말이 뜨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add user가 있었죠. 치면 add가 떠요. 그 다음에 delete user를 치면 delete가 뜨겠죠. 자, 요거는 없는 홈페이지 사이트예요. HTML 파일이 없잖아요. HTML 파일이 없는데도 이런 가상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요것 가지고 요 한마디가 요 말이 결국 새로운 페이지처럼 어떤 말을 브라우저 상에다가 띄워놔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기 더 복잡한 것도 할 수 있어요. HTML 폼을 이용을 해서도 아주 복잡한 데이터 정보를 여기다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을 쓰면 그게 이제 라우터의 개념이고, 그래서 get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내용을 표현해 줬습니다. get이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를 얻어낸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get 명령어랑 post 명령어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제 get 명령어가 무슨 뭐 내가 데이터를 얻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그거는 자세한 거는 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get이 어떤 거고 post가 어떤 건지. 여튼 오늘 get도 쓰고 post도 쓸 건데, 요게 이제 이 route라는 폴더 안에 있는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맨 위에 express랑 router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express를 먼저 불러오죠. require 해서. 그리고 express.route라고 하면 router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얘를 이용을 해서 get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출력시켜 주는 거예요. 이 밑에 module export라는 것은 여기서 실행한 것을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언제 출력하냐? 이 파일이 불러질 때 얘를 실행시켜서 출력해 주면 돼요. 이 파일은 언제 불러집니까? 바로 이 앱에서 부르는 거죠. 저 앱에서 이 구분에 의해서 제가 users 라고 치는 순간 얘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녀석이 가진 얘 또는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다 적어준 다음에 module export에서 내가 방금 실행했던 애를 출력해라 라는 한마디를 해주면 그게 결국 이 서버상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파일은 먼저 실행되는 거죠. app.js는 제일 먼저 실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링크를 시켜준 거고, 그 링크를 따라가서 얘가 작동했을 때 그 내용을 또 실행시켜서 화면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은 join이라는 파일을 다룰 거예요. 유저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지워도 됩니다. 유저는 지울게요. 자, 인덱스랑 join이 있는데 인덱스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덱스 파일 없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이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폼 파일이죠. 저는 그 폼 파일 이름을 join form이라고 했는데, join form 파일을 잠깐 열어보면은 뭐 이런 거죠. 글자가 깨지는 이유는 텍스트 인코딩이 코리안으로 되어 있지 않아, UTF-8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거는
해볼까요? UTF-8 Korean. 그래서 이게 인코딩 여기 HTML이라고 치면 어딨나 HTML에 여기 메타의 캐릭터 셋을 UTF-8로 한다라는 저거를 헤드 바로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새로 고침. 그러면 이렇게 한국말로 바뀌었습니다. 캐릭터 셋 한국말은 UTF-8이라는 거. 자, 요 파일 여러분 요 파일 하나 있죠? 나머지 파일 없어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인덱스도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지워도 돼요. 근데 뭐 나중에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남겨놓죠. 인덱스 파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뒤에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건 아까 jade라는 파일을 우리가 세 개를 지웠는데 그 jade랑 관련이 있는 그 속성이고 이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슬래시를 붙여면 근데 슬래시를 어디서 붙이냐면 슬래시 밑에 슬래시예요. 여기도 슬래시잖아요. 인덱스 라우터로 불러오기 전에는 그냥 슬래시고 인덱스 라우터 안에서도 인덱스가 슬래시예요. 그 말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페이지가 뜨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인덱스 여기에서 이게 아니죠. 여기에서 뭔가 ABC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ABC, DEF를 한다. 라고 하면 인덱스라는 파일을 실행시키려면 여기서 슬래시 ABC 다시 슬래시 DEF를 해줘야지 이 페이지가 떠요. 근데 그건 하진 않을게요. 그냥 참조로만 알려드렸습니다. 자, 유저 필요 없습니다. 지웠어요. 여기 파일을. 그럼 얘도 지워져야 돼. 안 그러면 에러가 뜹니다. 그런 에러를 자꾸 마주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C 해서 다시 npm 스타트를 하는데 에러가 떴어. 왜 에러가 떴지? cannot find module이라고 하네요. route에 유저가 없대요. 제가 지웠으니까. 그거랑 관련된 애를 지워야 되는데 어디 있냐 라고 하면은 찾아봐야겠죠. 근데 여기 밑에서 찾을 수가 없네. 안 보이네요. 밑에는 app.js에 여기 있다. 아니에요, 저거. 여기 이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저의 위치가 안 나오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충 뭐 왜 그랬는지 여기 나오니까 얘를 딱 보면은 그게 없어서 그렇구나 라는 감을 잡고 아니지. 여기 8번째 줄. 그쵸? 8번째 줄을 지워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여기 app.js 8번째 줄에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워줍니다. 지워주고 나서 다시 npm 스타트를 해보려고 하면 또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 녀석이 들어있거든요. 인덱스 라우터를 아까 잘못 말했어요. 뭐가 이게 들어있거든요. user route. 그래서 방금 user route를 지웠는데 저 밑에 user route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버젓이 있으니까 분명 에러가 날 거예요. 혹은 여기 이미 떠 있죠. user router is not defined.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워주면 npm 스타트 했을 때 아무 에러도 나지 않네요.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지금부터 join을 바꿀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몇 가지를 더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MySQL에 접속을 시켜줘야 됩니다. MySQL. 그래서 MySQL을 앱에서 MySQL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MySQL은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잠깐 오픈하면 되는 거지 계속 열어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열어놓고 싶으면 여기다가 정의를 하면 돼요.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자 다시 join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MySQL을 가지고 MySQL 서버로 접속하는 걸 해볼 거예요.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 오시면 돼요. 저는 그 내용이
지금 지워졌어요. 지워졌는데 여러분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실습 4-3번 했으면 자, var mysql은 require mysql 하고 다음에 var con 해서 mysql create connection. 그래서 호스트가 여기다 딴 데 제가 복사해 놓은 게 있어서 그냥 붙여 오겠습니다. 이게 3가지 5가지. 자, 데이터는 inodb, 패스워드, 비밀번호 좀 쪽에 있죠. 자, con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주석도 가져올게요.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MySQL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냥 복사해 올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안 치고. 이렇게 MySQL 접속하기. 그래서 방금 생성한 con이란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successfully connected라는 말이 뜰 거예요. 자, 요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Ctrl C 해가지고 다시 npm start를 해서 서버를 키면 어디에서 여기서 에러가 났대요. create connection 철자가 틀렸네요. 다시 npm start 누르면 방금 아까는 요 내용이 없었는데 방금 하니까 successfully connected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속이 됐다라는 뜻이죠. MySQL 이제 쓸 수 있구나, 접속됐구나.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을 그대로 다 저도 그냥 복사를 해오면 어떤 부분이었냐면 var info 해가지고 이쪽 부분이었는데 제가 자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마리아DB의 정보 넣기. 근데 info에 대한 info 정보를 넣었었죠. 그래서 어떤 variable bar을 만들어서 이게 id는 뭐 1, name은 뭐였죠? 일단 아무거나 테스트, 체크박스 1이 있었고요. 체크박스 2가 있었고 3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데이트가 있었고 2021년 0405 식으로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있어서 얘는 뭐 A, B, C, D, E, F, G라고 일단 해놓읍시다. 요런 애가 결국 이 파라미터 안에다가 이 값이 들어가고 걔네들의 7가지가 이 위에다가 집어넣어지는 거죠. 여기 물음표 위치에 그런 식으로 쿼리가 돌아가죠. 그 결과가 여기에서 이 2가지를 보냈을 때 그 결과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던지고 에러가 없으면은 successfully save 됐다고 이 밑에 콘솔 창에다가 한 줄 생기게 하는 그런 코드였어요. 자, 여기에 뭐 30이라고 id에 30이라고 해서 실행시켜 보면 잘못 눌렀나? 제대로 눌렀구나. 예. run 방금 근데 run을 해버렸어요. 모르고 이걸 실행시켜 버렸는데 이건 지금 join.js가 run 된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꺼야 되고 자 server.js 서버를 실행시켜 주는 게 정석이죠. npm start라는 걸 가지고 잘못 말했다. 서버가 아니고 이거 여기 콘솔 창에 npm start라고 쳐서 실행시키는 게 정석이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이미 있다고 35번을 해봅시다. 프라이머리 키가 아직도 있어요? 35로 바꿨는데 프라임 키 저장이 안 됐나? 저장이 안 됐어요 지금.
join. 왜 저장이 안 되지? save. 자, 여기서 다시 한번 npm start를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됐죠. 35번은 아까 없었네요. 그래서 35번 눌러서 커넥트 됐고 저장됐다. 커넥트 되고 저장됐다. 자, 근데 저번에 제가 뭘 하기로 했냐면은 요 아이디를 하나씩 증가시켜 주자고 했잖아요. 버튼 한번 이거 버튼 누를 때마다 이 아이디라는 값은 여기서 받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 밑에 있는 건 똑같이 이걸 복사합시다. variable, variable 어디였어? 복사가 제대로 안 됐는가 보네. 자, 다시 이걸 복사하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고요. 근데 이거는 insert SQL이고 우리는 select SQL이 필요해요. 한 개를 읽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select or 별하면 모든 거 from inodb login info라는 테이블에서 가져오자. 그리고 걔를 console.log select SQL 파일을 한번 콘솔 로그로 출력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안 바꿀 겁니다. 그럼 밑에다가 에러가 날 거예요. 에러를 내지 말고 얘를 잠깐 꺼놓읍시다. 이만큼 컨트롤 슬래시 역 슬래시 이거 하면 이렇게 커멘트로 바뀝니다. 자, 지금 에러를 일부러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잠깐 코멘트를 쳐놓고 여기서 console SQL 파일을 불러온 결과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얘는 서버 그냥 놔두고요. 간단하게 합시다. 여기 run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join.js 파일만 돌아가요. 여기 밑에 새로운 한 창이 하나 콘솔 창이 뜨면서 run 시켜주면 뚜뚜뚝 해서 successfully connected 하고 SQL 구문을 그대로 넣어놓기만 했지 걔를 가지고 불러오는 걸 안 했네. 불러오는 건 요 구문인데 이거를 얘를 복사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붙여요. 그 다음에 다시 커멘트를 없애고 select SQL을 보내야겠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안 보내니까 지워지고요. 그 결과로 에러랑 rows를 받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 rows죠. 이 row 안에 뭐가 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console log 안에다가 여기다가 rows를 붙여줍니다. 자, 얘는 지울게요. 자, 얘를 run해서 실행시켜 보면 자, 이렇게 뜹니다. 자, 결국 요거죠. 데이터가 워크벤치에서 보면은 엑셀 형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30 새로 고침하면 35번까지 될 텐데 방금 35번 넣었으니까 자, 이런 구조잖아요. 이 구조가 여기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쭉 나열식으로 된 거죠. 자, 우리는 제일 뭘 알고 싶으냐면은 이 아이디가 제일 큰 게 뭐냐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1번 아이디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아이디가 가장 큰 게 뭔지 찾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rows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받아왔죠. 이 데이터, rows 데이터의 결과를 분석해서 아이디가 가장 큰 것을 찾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형식으로 여기에서 이 밑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로우에 뭐 만 줄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만 개예요.
만 개의 줄을 받아와서 만 개를 다 해석해 보는 거죠. 아이디가 제일 큰 게 뭐냐라는 걸 찾기 위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불러올 때 여기 이 쿼리 구문에서 아이디가 제일 큰 녀석을 불러와라 라는 그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만 개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 만 개에 해당되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것을 불러오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자, 셀렉트 문에 뒤에다 옵션을 달 거예요. 이 셀렉트 문의 옵션 얘는 끕시다. 자, 옵션을 달 거예요. where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뭐 if문 같은 거예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가져와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id는 35라는 걸 이렇게 쳐놓잖아요. 그럼 id가 35인 것에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라가 돼요.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 id가 35인 거죠. name은 테스트고요. 날짜는 4월 5일 0000 뭐 이렇게 되네요. 얘를 run을 시켜 보면은 얘 하나만 왔습니다. id가 35인 거 하나만 왔다는 거죠. 또 다른 방식 하나만 해봅시다. name은 테스트. name이 테스트인 애가 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name이 테스트인 애가 이렇게 3개 있네요. 3개. 아, 여기 또 있네요. 5개 정도 있는데 name이 테스트인 애를 받아오느라고 이렇게 where name은 test run을 시켜보면은 5개 정도 나오겠죠. 5개 정도, 5개가 안 나온 이유는 테스트라는 것이 name은 테스트라는 것이 테스트를 괄호 안에 넣어줘야 되나? 이게 스트링이니까요. 괄호가 아니라 따옴표. 한번 해봅시다. 따옴표 맞나? 큰 따옴표 해줘야 되나? 테스트라는 L가이를 가져옵시다. 자, 가져왔어요. name은 테스트, name은 테스트, name은 테스트. 여러 개 가져왔죠? ID 9번, ID 10번, ID 8번. 얘네들은 name이 테스트예요. 5개 가져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건 조건문을 여기다가 적어버리는 거죠. 가져올 때. 자, 이번에 어떤 조건문을 적을 거냐면 id가 제일 큰 녀석이라는 조건문을 적을 거예요. 자, 보세요. id는 여기 이제 괄호가 들어가요. 왜냐면 긴 문장이 들어갈 거니까 괄호 안에 넣어서. 자, 좀 이상하지만 select max id from inodb.login info 이 앞에랑 똑같죠? 근데 이 속에 where 안에 또 이게 구문이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id가 max인 id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만 해도 상관없나? 한번 다 해보고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구문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id가 max id는 id max 이게 되나? 다시 한번 해봅시다. 되면 저렇게 하고요. 안 되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id max가 뭐에 해당하는 id max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쿼리 select 쿼리의 안에서 id가 max인 녀석의 id인 것을 똑같은 그 select 그 테이블에서 받아와라 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문을 이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죠. 이거 실행을 시켜보면 어디서 틀렸지? 저장을 안 했습니다. save as 세이브하고 런을 시키면 에러가 뜨네요. 이 에러는 inode login info 요 철자가 틀렸네. G가 빠졌습니다.
네, 35 떴어요. 35인 아이디가 35인 그 테이블의 그 열을 가져왔습니다. 그 row를 가져왔죠. 근데 여기서 별을 쓰지 않고요. 하나만 쓸 수 있어요. 여기 아이디. 아이디를 받아와라가 됩니다. 아이디가 맥스인 녀석의 아이디를 받아와라.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아닌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아이디 맥스 웨어가 없이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select id max인 것을 받아와라. 이렇게 뜨는구나. id max는 35 이렇게 뜨네요. 그러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제가 이걸 원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이렇게도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id select id max인 것의 id가 인 것의 아이디를 받아와라. 말이 너무 이상하다. 여하튼 이렇게 치면은요 값이 35만 나와요. 35 id는 35 그러니까 row.id라고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접근을. 결과가 rows.id를 치면 왜 안 나와? 왜냐면 이걸 0을 rows가 현재 array거든요. array 한 줄짜리 array이기 때문에 한 줄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array란 말이죠. 그래서 rows 0에 으로 접근을 하면 id 35 .id 이렇게 치면은 단순히 35 요걸 원했습니다. 요 숫자 35가 나오죠. 맥스 최대 큰 id 값이 최대 큰 것이 35란 뜻이죠. 자, 콘솔 안에 넣을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콘솔은 코멘트를 쳐놓고 last id는 rows 0.id이다. 근데 last id도 할 필요 없이 next id라고 합시다. next id. 근데 밑줄이 써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가 함수가 아니거든요. 변수가. 자, 변수를 지정해서 next id는 이거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 됐어요. 여기 이제 next id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 next id에는 밑줄이 생겼는데 왜 생겼냐면은 사실은 여기에 if문 안에 next id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에러가 뜨면은 얘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에러가 떴는데 그냥 넘어간다. 그럼 여기 와서 또 에러가 떠요. next id가 없으니까. 그래서 변수 선언은 밖에서 해주는 거죠. 밖에서 if문 밖에서 var next id 라고만 쳐주고 내용은 없이 그리고 여기선 variable 이 앞에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쓰였죠. 이게 끝나고 나서 더 밖에 있어야 되네. 자, 이렇게 이거 여기 위에 넣읍시다. next id를 밖으로 뺐고 근데 여기 밑줄이 안 생겼습니다. id는 next id. 그래서 next id가 현재는 null 값이에요. 만약에 이 값으로 채워지면은 그게 되고 이 값이 채워지지 않으면 null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에러가 뜨겠죠. id가 null 값이면 왜냐면 프라임인데 프라임 키 항목인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이라고 뜨겠죠. 자, 여기까지 잠깐 했고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라우터를 써가지고 결국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있죠? 이 폼, 그죠? 뭐 이름이야 여러분 이름을 좀 바꿔 놓으면 되겠죠. 저는 join form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제부터 펑션을 쓰지 않을 거예요. 펑션의 내용을 좀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펑션의 내용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다 지워져도 돼요. 뭐 지우지 말고 일단 놔둬보세요. 안 쓸 겁니다. 아무튼 왜냐면 여기서 on submit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method는 post를 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유명하다고 하면 이상한데 자주 쓰이는 그 메서드예요. 방법인데 포스트 방법으로 액션을 줄 거예요. 어떤 액션인 경우에 포스트를 실행시키느냐, 여기에다가 슬래시 하고요. 이렇게 합시다. join 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join form 클릭이라고 합시다. 대소문자 좀 섞었습니다. join form 클릭. join form 클릭이라는 액션이 됐을 때 포스트 방식으로 출력해라 라는 구문입니다. 자, 그럼 이 액션과 이 메소드가 정의가 돼야 돼요. 어떻게 정의시키냐면 바로 여기에서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서 라우터 이 위에 라우터를 만들어 놨죠. 그 라우터라는 것을 정의를 위에가 정의가 안 돼 있죠. 정의되어 있죠. 라우터. 그럼 여기 라우터 점 포스트 해서 아까 이름을 join form 클릭이라고 했죠. 맞나? join form 클릭. 그래서 포스트가 요 포스트예요. 메서드 포스트. 포스트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join form 클릭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join form 클릭이라고 블라블라블라 치면 얘가 밑에 있는 애들이 실행되어라 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join form 클릭을 실행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함수 쓰는 거 컴마 function request 컴마 response, 보통 이렇게 두 개를 쓰는데 request response를 쓰고 나서 이 펑션에 해당되는 괄호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애들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조금씩 받아갑시다. 넥스트 아이디 만들고 쿼리 보내서 제일 이거 높은 아이디 번호가 높은 애를 받아와서 넥스트 아이디에다 집어 넣는 거를 처음에 했고요. 자, 여기에 이제 펑션 열었으니까 여기서 닫히고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넣을 거예요. 자, 얘도 다 넣을 겁니다. 다 일단 복사해서 넣읍시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지워야겠다. 유저는 아까 지웠습니다. 여기 라우트에서 지울 거고, 모듈 익스포트 라우터는 요거는 필요합니다. 여기 가면 놔둘 거예요. 자, 일단 복사해서 붙여놓고 인포를 받아와야 돼요. 어디서 받냐? 이거 폼 어디 갔어? 폼에서 받아올 건데, 그 폼에서 받아와서 그
값을 여기 info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파라미터를 통해서 insert SQL 넣고 그 값을 보내가지고 실행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 한 줄 집어넣을 겁니다. 자, join form click이라는 것이 액션이 실행되면 얘가 실행돼야 된다. 근데 그 액션은 아까 그 없네.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저의 join form이라는. 그래서 submit 버튼을 누르면 결국 이 join form click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실행이 되어라 라는 구문이에요. 이런 방법이. 그래서 여기 액션이라고 적었고 join.js 파일에서 그 액션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고 있죠. 네. 그래서 얘가 이 액션이 실행되면 일단은 번호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꾸 이걸 클릭하네. 여기 있는 폼에 있는 이 값, 여기에 입력된 값을 저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보내느냐? 네임을 기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 인풋이 네임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결과가 절로 넘어가요. 여기 네임 없죠? 아이디만 있죠? 그래서 네임도 똑같은 이름을 해도 돼요. vname. 그다음에 얘네들 그대로 놔두고 데이트도 네임은 vdate라고 합시다. 여기 앞에도 타입은 date가 맞고 네임을 vdate. 그다음에 year 뭐 몇 가지는 제가 사용 안 했습니다. 여기는 또 네임은 pw1. 여기 v자를 안 붙였구나. 여기는 네임은 pw2. 자, 이런 식으로 네임을 붙여놨습니다. 이 네임이 중요해요. 이 네임이 저쪽으로 가거든요. 네임에 의해서 여기서 받아오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받아오느냐, 그 네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자, 이 포스트라는 게 얘에 대해서 포스트라는 게 실행이 되면은 그 결과로 값을 받아서 그 값을 펑션에다 집어넣는 코드를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때 REQ와 RES 안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중에 우리가 쓸 것은 REQ예요. REQ data.body. 그 REQ body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란 것은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안에다가 이름을 집어 넣으면 그 결과가 이 name에 의해서 그 결과가 여기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REQ body 되게 간단하죠. 이거 콘솔에다가 집어넣어서 console.log에서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run 시켜보면 왜 아무 반응이 없냐면 여기 밑에 안 나타났는데 왜 안 나타나냐면 console.log req.body 안 나타나네요.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 요 밑에서 확인하고 뭐 잘못됐나? console log에 req body를
라고 하면 되는데 콘솔 창에 이 결과창이 뜨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떠야지만 지금 내가 제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스탑하고 npm 스타트로 한번 접근을 해봅시다. 혹시 npm 스타트로 치면은 되나? 안 되네. successfully connected까지만 됐고, 여기까지만 됐고 얘가 실행이 안 됐다는 거죠. 일단 얘가 실행됐는지 보려면은 console log next id가 몇 번이 들어갔는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지금 35번 받아왔으니까 console log에서 36번이 나오겠죠. 근데 그의 36번조차도 아직 뜨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멈춰버렸다는 거죠. 라우터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라우터가 실행이 되려면 라우터 익스프레스 라우터가 실행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아하. 그쵸.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 액션이 있어야만, 이 액션으로 접근을 해야만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 액션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여기 주소창에 지금 앱에서 보면은 join router는 join이라는 명령을 쳐야지만 실행이 돼요. 이 join은. 그래서 이제 먼저 join을 쳐야 됩니다. join. 그리고 또 요 구문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join 대신에 join 뒤에 붙여서 얘를 넣어줘야 돼요. 클릭. join에 join form 클릭.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join form 클릭을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되도록 우리가 했잖아요. 여기 submit 버튼 누르면은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화면이 먼저 떠야겠네요. join form을 먼저 띄워 봅시다. join.js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띄울 거예요. 아까 인덱스 또는 유저랑 비슷한 방식입니다. 아까 인덱스는 슬래시 하나 누르면 인덱스 파일이 보였죠.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놓을 거예요. 라우터 get 한 다음에, 아까 그 라우터랑 이 라우터는 다른 라우터예요. 이 라우터는 이 페이지 안에서 새로 생성한 라우터고, 아까 인덱스 안에 있는 라우터는 이 페이지 안에서 생성한 라우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우터이기 때문에 변수 이름은 같지만 완전 다른 다른 속성을 가졌습니다. 자, 이 라우터를 이용을 해서 get 할 거예요. 슬래시 join form이라고 칠까요? 아니면은 아무것도 치지 말까요? 그러면은 join form이라는 파일을 실행시켜라는 거예요. join form 파일은 이 안에 있어요. 뷰 안에 있는 아까 인덱스 파일이었는데 지금은 join form이라는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킬 겁니다. 이게 다예요. 요거 한 줄만 넣으면은 그 다음에 껐다 켜야 돼요. 서버를 npm start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건드렸으니까 새로 껐다 킨 거고, 자 여기에서 주소창에다가 아까 join이라고 치면 이게 뜹니다.
자, 이 파일이 아까 어디 있었죠? 이 파일은 views 안에 들어있는 joinform.html이라는 파일인데 우리는 그냥 join이라고 쳤는데 얘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조인은 어디서 나온 조인이냐면 앱에서 나온 조인이에요. 이 앱이라는 곳에서 정의된 요 조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라우터가 열리죠. 그래서 join 이걸 보면은 여기서는 그냥 슬래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depth join 밑에 아무것도 안 쳐도 join 폼이 열리라는 거죠. 아니면은 join 폼을 열어라 라고 이렇게 해놓고 다시 npm start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join 하면 아무것도 안 뜨겠고 에러가 나겠고 join 폼이라고 쳐야 join 폼이라고 쳤는데 여기 철자가 틀렸군요. 자, 껐다가 다시 킵니다. 서버를. 자, join의 join 폼이라고 쳐야 얘가 나타나죠. 자, 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밋을 누릅니다. 그러면 에러가 나죠. 이 에러는 어디서 나냐면은 join form 클릭. 자, join form 클릭을 하면 포스트를 실행시켜라. join에선 join form 클릭을 하면 얘가 실행되라. successfully connected 된 다음에 join form과 join form 클릭 중에 join form 클릭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404 에러.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라우터. 그 이유는 자, 다시 서버 껐다가 다시 켜고 이 파일 요 화면에서 join form을 먼저 실행을 시키고요. 새로 고침. 자, 뭐라 쳤다고 치고 좀 떼놓자. 이쪽으로 보내놓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서브밋을 누르면 에러가 떴습니다. 이거 에러가 뜨면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join에 여기 있는 포스트 할 때는 join의 join 폼까지 다 풀네임을 적어줘야지만 되는 건가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npm start 해서 서버 실행시키고 여기 가서 얘를 누르면 새로 고침 아마 안 해서 그럴 거예요. 새로 고침하고 얘를 누르면 join form 클릭에 에러가 있다. 잘못 넣었습니다. 여기는 join이 맞고 여기서 join의 join form 클릭. 그러니까 HTML 파일에서는 다 넣어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join은 앱에서 정의가 된 애고 이 뒤에 있는 join은 join.js 자바스크립트에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되면은 요 풀네임을 가진 애가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주소는 가진 애는 어디 있느냐? 저 주소를 가진 애는 join의 결국 얘예요.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하위 구문들이. 그런 걸 라우터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얘는 페이지를 여는 거였잖아요. join form이라는 페이지를 여는 방식이에요. get이라는 걸 써서 했는데 여기에 post라는 걸 써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걸 하는 건데 거기서는 join form 클릭을 하면 된다. 여기에서 join의 join form을 이 해당되는 애가 얘고요. 이거요. 이거 HTML 페이지. 여기 서브밋을 누르면
누르면 join의 join form 클릭이 실행이 되면서 얘가 실행이 되면서 이 밑에 있는 애들이 실행이 될 거예요. 아이디 받아오고 플러스 1 해서 여기 집어넣고 나머지 집어넣어서 걔를 insert 할 겁니다. 그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 실행은 바로 submit이라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실행이 됩니다.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join의 join form 클릭이라는 애가 실행이 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join form 클릭이라는 그 정의된 얘 하위에 있는 이 내용이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버튼 누른 순간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클릭. 네, 여기 뭐야? 자바스크립트가 수정되면 언제든지 런타임도 닫고 언제든지 새로 고침을 서버 중단을 해서 다시 서버를 시작하고요. 얘를 새로 고침해서 이거 말고 이 사이트 내부적인 게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새로 고침을 해서 그냥 서브밋 눌러도 에러는 안 나요. 눌러봤을 때 자, successfully saved 됐죠.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지만 그 입력된 정보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지금 아무것도 입력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다운표예요. 다운표. 얘네들이 지금 왜 이게 한 줄 떴냐면 여기 콘솔 해가지고 리퀘스트 바디를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하면은 여기에 있는 네임 값들이 리퀘스트 바디로 넘어갑니다. 방금 왜 이게 타임아웃이 돼버렸지? 클릭하면은 또 한 줄 또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내용은 이 내용으로 추가가 됐을 거예요. 아이디만 바뀌어가지고 저장할 때 이 내용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얘를 지금 받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오냐? 리퀘스트 바디에 있는 값을 넣어주면 돼요. 자, 바디 리퀘스트 바디 점 리퀘스트 바디 점 v name 얘죠. v name을 받아서 name에 집어넣고요. 자, 체크박스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데이트 값은 request body.v date 값을 받아오고요. 패스워드는 request body에 pw1을 받아옵시다. 1, 2 중에. 자, 그럼 다 받아왔습니다. 체크박스 빼고 지금 다 받아왔고 얘를 서브밋을 하면 38번 39번 40번 40번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 이런 말 쳐봅시다. 체크박스 3개 받아오고요. 날짜 오늘 날짜 적고 패스워드 1번에 AAAA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서브밋 하면 아까는 여기 뭐 빈 데이터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값이 들어간 데이터를 인포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걔를 인서트에다가 보내서 이 파라미터 값들이랑 같이 이거를 보내서 그 결과가 successfully save 됐대요. 그리고 41번 아이디는 지금 41번입니다. 볼까요? 워크벤치 가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설명을 제대로 안 드리긴 했는데 처음에 이 워크벤치에 딱 들어오면 이게 생기죠.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메뉴 중에 스킴으로 들어가요. 스키마 들어가서 인노DB 안에 제가 만든 테이블 안에 로그인 인포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로그인 인포 테이블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나서 메뉴에 Select Rows에서 리미트 1000번째 줄까지의 결과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렇게 엑셀 파일처럼 뜨는 거죠. 쭉 열어보면 방금 47번 했습니다. 테스트 했고요.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저장이 된 값들이에요. 이 타임아웃은 뭐 다른 주제 때 다른 문제로 생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코딩으로서 타임아웃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뒤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자, 여기에서 그래서 방금 클릭한 것을 메소드 포스트로 이용해서 보냈죠. 그때 join from click이라고 하는 이 가상의 이름을 가진 애한테 포스트를 이용해서 보낸 거예요. 이 가상의 이름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액션 안에다가 정의하는 거고, 이 액션은 이 앞획단에 필요한 그 가상의 이름까지도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일로 불러와 가지고 그 결과가 리퀘스트 안에 들어있고 리퀘스트 바디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 바디에 있는 vname, 그 바디에 있는 vdate 등을 불러와서 여기 쿼리를 통해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체크박스는 어떻게? 체크박스 마무리 끝납니다. 자, 10분만 더 하죠. 오늘 되게 긴데 체크박스를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체크 테스트 체크라는 네임을 가진 on 세 가지가 켜졌어요. 근데 만약 여기에 두 개를 없애요. 서밋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체크가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on이 됐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컴퓨터는. 자, 그게 왜 발생하냐면 뭐 간단하게 그 이유는 value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value는 1번, value는 2번, value는 3번이라고 쳐주면 테스트 체크에 뭐가 체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1, 2 또는 3으로 나타납니다. 자, 해볼까요? 서비스를 눌러보면 얘는 npm start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html 파일은 그냥 새로 고침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새로 고침한 다음에 OK 눌러주면, 아니 OK가 아니고 서브밋 눌러주면, 자, 여기 테스트 체크에 1이라는 값이 적히게 됐죠. 그러는 와중에 이 아이디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지금 계속 여기 쌓이고 있어요. 41번까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로드하면 방금 44번까지 들어왔죠. 자, 여기 이거 1번, 3번을 누르고 서브밋을 눌러볼게요. 여기 1번, 3번이 뜨죠. 아까는 on 이렇게 떴는 거 기억나요? 여기 on 혹은 하나만 클릭하면 on. 근데 이게 몇 번째 거 클릭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value를 넣어서 1, 2, 3을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체크를 1번, 3번 했으면은 1, 3이라는 게 뜨고요. 자, 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1, 2, 3 그게 아니고 1, 2, 3에 해당해 1이 켜져 있으면 1, 꺼져 있으면 0이죠. 0 또는 1이니까. 체크박스는 현재 0이니까 안 켜져 있으니까 0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몇 번째 체크박스가 켜져 있고 몇 번째 체크박스가 안 켜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것도 변수화를 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여기서 array를 하나 만들 거예요. variable 해서 array 체크박스 array는 request의 body에 test check 그래서 얘 이름이 테스트 체크예요. 테스트 체크박스 테스트 체크라는 네임을 가진 아이디로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네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체크박스라고 하는 네임을 가진 애의 정보를 array 체크박스 안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array 체크박스 안에는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 또는 얘. 그걸 테스트 해보려면은
console.log에서 array checkbox 하고, 얘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건드렸기 때문에 껐다가 다시 켜면서 여기서 뭐 서브밋을 해보면 되겠죠. 1번 3번 켰습니다. 뭐가 문제라서 꺼졌죠. parser InnoDB의 로그인 인포의 date 다시 실행시킵시다. 이게 얘를 이제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여기 얘를 선택 안 해줘서 그런 걸 거예요. 지금 누를 값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값이 안 들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누를 값이 들어가도 뭐 빈 스트링이다라고 해서 그래도 안 되던가 되던가 뭐 아무거나 넣어줘 봅시다. 에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서브밋을 누르면 요 앞에 있는 얘의 정보는 요 위에 있는 콘솔에서 나왔죠. 얘는 닫아놓고 밑에 있는 콘솔 array 체크박스의 결과는 요게 나왔습니다. 1 또는 3. 그래서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이 array 체크박스 안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면 얘 값을 1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얘 값을 0으로 해라 라는 구문을 if문을 넣어주면 돼요. 아주 간단한데, variable check1은 0이다, variable check2도 0이고요, variable check3도 0으로 합시다. 그리고 만약에 if array 체크박스에 자 보세요, includes 들어있느냐, 뭐가 1이 들어있느냐. 참고로 이 1, 2, 3은 여기 들어가는 value 1, 2, 3은 string이에요. string 숫자가 아니고 string으로 들어가요. 따옴표 안에 들어갔죠. 자, 거기 따옴표는 string이랑 상관없이 아무튼 따옴표 안에 들어간 거고, 숫자가 따옴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HTML은. 여하튼 여기서 근데 걔가 스트링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고, 그 값이 1과 같으면, 1이란 스트링과 거기 들어있는 스트링과 이 스트링이 같은 스트링이면, 스트링 비교예요. 그러면은 체크1을 1로 바꿔줘라는 거죠. 원래 0이었는데. 그래서 만약 1이 들어있지 않으면 0으로 남아있고 1이 들어있으면 1로 바꿔준다라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에다가 2개 복사해서 2번 3번, 그래서 0 또는 1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여기에 체크 1, 체크 2, 체크 3을 집어넣어서 걔를 저장해라. 자, 해봅시다. 자, 테스트 final test라고 하고요. 체크박스를 하나만 켜고 날짜, 오늘 날짜 선택하고 pw 테스트 뭐 a b c d 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 서브밋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테스트 체크가 현재 하나 1번이에요. 그러면 1번 100으로 들어갔는지 볼 거예요. 좀 이따가. 자, 2번만 선택한 다음에 날짜랑 다 선택되어 있고 submit. 자, 2번 3번을 한 다음에 submit. 2, 3, 4번 다 1, 2, 3번 다 한 다음에 submit 눌렀습니다. 요 내용을 워크벤치에서 보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최근에 어떤 값이 들어있나 볼게요. 신통치 않은 값이 들어왔는데 1번 3번만 켜져 있네. 왜 그럴까? 다시 한번 봅시다. 1번 2번 1번 3번은 여기 했던 건데, 그래서 그 데이터가 한번 온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업데이트가
업데이트해서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들어와 가지고 인클루드 됐냐 안 됐냐 해서 13이 아니라 여기선 1이니까 1 하나만 바뀌었어야 되고 막 그런데 미안, 여기 이게 돼 있네요. 체크박스 1, 1, 1이 돼서 1, 2, 3가 돼야죠. 그죠? 체크박스 1, 2, 3가 돼야죠. 1번이라는 거 있으면 체크박스 1이 1이고 체크박스 3은 1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얘를 바꿨으니까 끄고 서버를 껐다가 다시 실행시키고 여기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주고 자, 테스트 어떤 값을 넣어주고 테스트. 자, 서밋 하나 체크하고 서밋 하고요. 두 번째 거 체크하고 서밋 하고 2번, 3번, 그다음에 1, 2, 3번 다 해서 데이터 들어갔고요. 워크벤치에서 다시 이렇게 데이터 불러와서 보면은 그쵸, 1 들어갔고 2 들어갔고 2, 3 들어갔고 1, 2, 3 제대로 들어왔네요. 비밀번호 들어왔고 유저네임 테스트 들어왔고 날짜 들어왔고 다 들어왔습니다. 아이디 순서대로 다 들어가고 있고 끝입니다.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join 폼에 이 위에 있어 했던 요 체크 펑션의 이 내용들 이제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패스워드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보고 혹은 또 뭐가 어떻고 저쩌고 한 것을 보려면 이름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런 걸 보려면 이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 포스트 안에서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인포 안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쿼리에 집어넣기 전에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잘 작성이 됐느냐 어쩌냐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서브밋 해가지고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그냥 에러 메시지 하나 띄워주고 저장만 안 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페이지가 일로 넘어오기 전에 여기서 해주면 좋거든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결국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체크박스 이제 인터랙티브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자바스크립트 체크박스 체크드 if라는 말을 써줘 봅시다. if 자 p 태그 function my function on 클릭 여기 있죠? on 클릭 체크박스를 on 클릭하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체크박스 여기 요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여기 이때 실행이 돼 버리는 거죠. 자바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 실행이 되면서 어쩌고저쩌고가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바로 여기 꺼버렸네. 자, 요 스타트 버튼 눌러서 views index.html index.html views의 basic analysis 자, 요거 봅시다. 제가 만들고 있는 사이트인데 좀 이상하게 뜬다. 뭔가 CSS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됐군요. 저거는 나중에 할 거고 여기서 메일이라는 걸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 연결이 안 돼 있구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연결이 안 됐어요. 뭐냐면 메일을 클릭하면은 0에서 100%라는 숫자로 바로 바뀌어요. 여기 밑에 써운 뭐 셀렉트 이런 버튼 누르지 않더라도 바로 바뀌고, 여기 피메일을 같이 클릭하면은 100이었던 숫자가 50이랑 5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를 클릭하면 그때 바뀌어주는 그런 코드, 그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가지고 요 위에 있었던 그 부분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실수했거나 잘못했으면은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넘어왔을 때 넘어온 데이터가 혹시 이상이 있으면 한 번 더 수정할 여지를 여기서 줄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입력시키지 않고 뭔가 에러 메시지를 다시 이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복잡하고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실습 4가 끝났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어, 나중에 한번 수업 시간에든지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또 다른 리뷰 영상을 올리든지 전체적인 스토리를 굉장히 짧게 한번 간추려서 좀 얘기를 할게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좀 테크니컬하게 또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익스프레스라는 걸 가지고 이 구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라우트라는 걸 설명했었고, 그 라우트에 의해서 join이라는 이 앞에 join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이고 join form이라는 것을 또 붙이면 이 폼이 나온다는 거, 이 라우트예요. 뭐 숏컷 키 같은 이름이죠. 여기에서 클릭하면은 join form click이라는 명령이 실행되면서 값이 왜 안 돼? 아까 잘 되다가 뭔가 안 되는 이유는 있어요. 방금 여기 얘 때문에 그래요. 이 데이터 저것 때문에. 좀 날짜 데이터가 비어 있어서 그런 영상이 저게 떴을 거예요. 날짜 데이터가 안 비어 있으면은 어? 이 실행이 안 돼 있구나. 노드.js 자 npm 스타트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npm 스타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하튼 됩니다. 자, 그래서 완성했습니다. 폼에서 클릭하면은 서버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서버로 저장하는 거 됐습니다. 요게 결국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뭐 파일을 선택해 가지고 사진을 올린다든지 글을 써 가지고 게시판에 남긴다든지 결국 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혀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은 select from으로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거는 조금 쉽습니다. 불러오는 거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